안녕하세요. 우울증 일기입니다. 이제 밤엔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네요. 저는 맡았던 일이 조금 더 연장이 되어서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는 좀 바쁜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다행히도 정신을 딴 데 파는 게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지자 이제 다시금 혼자라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약은 여전히 꾸준히 먹고 있고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면서 밤이 되면 처마 밑에서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마치고 아주 조그마한 짐벌캠을 한 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지모 포켓을 살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 아마도 2세대 제품이 현재 준비 중이 아닐까 싶어서 저렴한 다른 제품으로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브이로그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여러 제품 아마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도 여름이 오기 전 촬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쓸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필드 테스트도 아직 안 해봐서 쓸만한지를 모르겠다는 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저도 여름에 고생했던 것을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 오는데 다들 고향 가시겠죠. 제주도는 20만 명 입도 예정이라는데 코로나가 아직 사그라든 게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혹시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걸리거나 할까봐 조금 망설였던 이야기인데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까지도 몇 번을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단어인데 초창기에는 정말 기분이나 마음이 상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몇 번씩,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과 우울증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이 오곤 합니다. 너도 막 다른 사람들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나는 아마도 너랑 대화를 하기 직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죽는다기보다 무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봐. 내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아직 죽기는 싫어서 그런지 여기 있구나 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다들 한 번 이상 아니 엄청난 횟수로 고민을 하셨겠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 가끔은 이런 고통이 아니라 그냥 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고통일지도 모를 것 같은 게 뭔가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무표정이면서도 마음에서는 온갖 파도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원래 여름 전에 캠핑 영상 촬영 때문에 서울에 방문했다가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함께 갔던 분이 모든 설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면서 저에게 어때요? 괜찮죠? 라는 아주 짤막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집도 아니고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서 바닷소리 들으면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내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이 소리도 이 음식도 이 대화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사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아니 사실 이게 최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고요. 서울에 살고 있던 제가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도 동생 때문이었고 10여 년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생을 시체로 봐야 했던 저는 슬프다기보다 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만지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을까? 왜 계속 눈을 감고 있을까? 영정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내 동생이 맞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걸까? 왜 저 관 속에 누워있는 걸까? 슬프다기보다 감정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생의 표정은 생각보다 평온했고 살아있는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유서조차 없어서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진 건지 그냥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 이후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무섭지가 않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그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옆에서 나와 이야기해준 그들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겪은 혼란을 그들이 겪지 않는 걸까? 이런 걱정을 제외한다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잊혀진다는 게 무서웠는데 어쩌면 잊혀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저의 고통을 정말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저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온전히 저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내가 지금이라도 사라진다면 이라고 생각할 때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사람이 드문 밤 시간이지만 걷거나 이야기하거나 어딘가를 보고 있거나 각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함께 해보자,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쓸모 없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살아 있어야겠죠. 조금씩 더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버텨야겠죠. 사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각을 바꾸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통달한 그 누군가는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서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죽음은 무와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